그렇다면 운동 좋은 거 알겠으니까 어떻게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애들 운동을 좀 시킬 것인가,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작하셨나요? 운동요. 우리 아이들 좀 컸다 싶어도 아직 10대잖아요. 이 시기가 진짜 배움의 황금기예요. 배움은요, 책상에 앉아서도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도 해요. 특히 운동은 훈련한 만큼 실력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10대입니다. 다른 시기에 운동을 배울 때보다 시간도 단축되며 판단력도 빨라지고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모든 배움이 마찬가지겠지만요. 운동은 몸을 쓰는 굉장히 단순한 활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몸을 쓰고 훈련을 반복해서 이 뇌의 회로를 바꾸는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 활동의 90% 이상은 정신력이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희열을 맛보고 그러다가 성취를 하게 되고 그때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경험에 우리의 신체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동안 이 90%의 정신력을 함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운동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럴 시간 많이 줘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잘하고 앞으로도 쭉 즐기고 싶은 운동을 우리 10대 때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운동량 세계 최악인 거 아세요? 특히 여학생들은 146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이건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랑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매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운동 좋은 거 알겠으니까 어떻게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애들 운동을 좀 시킬 것인가,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4가지입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걷게 하세요. 시간과 노력이 가장 덜 소모되는 운동이죠. 너무 거리가 멀지 않다면 걸리세요.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걸리세요. 데리러 오라고 하면 걸어오라 하세요.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만 지시를 하게 되면 애들이 또 섭섭해 하겠죠. 애들 진짜 걷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걷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운동을 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한 앞의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머, 5분을 걸었더니 근육량 는 것 좀 봐. 어머, 10분 걸었더니 두뇌전 돌아가는 것 좀 봐. 어머, 15분 걸었더니 야, 너 머리에 이거 뭐야? 두각이 드러났어. 어머, 이러면서 유머를 섞어가며 각자의 부모님들 방식대로 계속 우리 아이들 이 다리에 기름칠을 좀 해주세요. 저는 막 기운이 나도록 주로 이런 식으로 막 격려를 해주거든요. 자, 2번째, 경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경쟁이 바탕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쟁에만 치우치게 되면 부작용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 안에서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경쟁 속에서는 단순히 경쟁만 배울까요? 아닙니다. 진짜 스포츠맨십은 공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정한 상황에서 정의롭게 경쟁하고 그리고 승패를 인정해 본 경험은 국영수 시험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스포츠맨십을 경험하게 하려고 뭔가 근사하고 대단한 그 어떤 종목을 떠올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플랭크 대결, 줄넘기 오래뛰기 대결, 저는 가끔 상금을 걸고 하기도 하고요. 종종 가족끼리 배드민턴 같은 그런 경기를 하는 것도 좋죠. 점수가 나오고 승패가 갈리는 그런 경기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심리를 자극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3번째는요. 경쟁 없는 운동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있죠. 경쟁을 즐기지 않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아니, 즐기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경쟁은 스포츠를 더 흥미롭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친구를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가 운동을 하고 싶게 하는 동기로 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운동 그 자체보다 시합의 결과에 더 신경 쓰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경쟁에 연연해 하거나
합니다. 또는 반대로 경쟁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아이가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할 때 야, 누구보다 너가 훨씬 더 많이 뛰어서 끝까지 살아남았어. 우리 모둠에서 너가 제일 잘했어. 이런 피드백보다는 저번보다는 몇 개 더 뛰었어. 이런 피드백이 더 적절한 거예요. 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자신과의 경쟁으로 관점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비교급 문장은 쓰되 주체를 내 아이에게만 둬야 되겠죠. 운동 그 자체의 즐거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게임 형태의 운동 아닌 혼자서 하는 맨몸 운동들, 걷기, 러닝, 뭐 자전거 타기, 기타 등등등 종류는 다양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운동의 종류는 무조건 아이가 선택하기. 여러 가지 운동의 선택지는 제공해 줄 수 있죠. 그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애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운동을 할지를 부모가 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뭐 발레, 댄스, 요가 등등등 자신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죠. 본인의 신체 능력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시기마다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또 그때그때 또 변하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운동의 시작 시점과 그만둘 시점을 정할 때는 부모나 아이 둘 중 누군가의 독단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또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봤을 때 저 댄스 학원 계속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또는 아이가 엄마가 강제로 보낸 수영학원을 너무 다니기 싫어요. 엄마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다닐래. 누가 제안을 먼저 하느냐 보다는 바람직한 결정인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조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 기다렸다는 듯이. 잘 합의하에 왜 그만두는지,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이 다 끝난 뒤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시기에 비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뭐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가는 그 첫 단계입니다. 애들이 이 손가락만 까딱까딱거리면서 놀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의 의향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그리고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운동에 한해서는 최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와 시간이 필요할까? 이건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역량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최종의 목표를 삼는다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회당 30분 이상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날 만큼의 운동, 이 정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아두세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루아침에 이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가족끼리 게임 형태로도 즐겨보고 걷는 시간도 늘려보면서 더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가족이 모두 함께 세워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요, 가족이 함께 운동하세요. 애들 크면 클수록요,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정말 줄거든요. 뭔가 하나의 활동을 정해두고 잠깐이라도 함께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세요. 그러기에 제 경험상 운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배드민턴 책, 자전거에 딱 실어가지고 바람 쐬고 오세요. 나가는 게 힘들다. 집에서 플랭크 대회 한번 해보세요. 상금 걸고 줄넘기 대회도 한번 가족끼리 해보세요. 뭐든 움직일 수 있는 운동에 함께 해보세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부모님이 움직여야 아이들이 운동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어요. 운동을요, 우리가 단순히 몸을 쓰는 일이다 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이 한 사람의 인내나 끈기, 또 이 고통 너머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가지는 성취감,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잖아요. 운동이야말로 더없이 뇌를 쓰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이 뇌가 어떻게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느냐의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당장 실천을 해보시고요. 손가락과 이 눈 운동만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바람도 쐬고 가끔은 하늘도 올려다볼 줄 아는 아이로 우리 잘 키워봅시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